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한번 수정을 해 보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었나요? 그런 이제 뭐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쓰고 그 다음에 이 수정을 좀 하고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이제 수정을 하는 것이 글이 굉장히 매끄러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난 이후에 꼭 재교, 삼교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되 재교나 삼교를 할 때 반드시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한 번 더 눈여겨보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 분의 이제 글만 더 보고 다른 것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흡연 습관은 오늘날 사회에서 점점 더 보편화된 것이다.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흡연 습관을 끊기가 쉽지 않다.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담배에 중독이 되면 흡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 흡연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이게 또 나온다, 그죠? 장단점이 있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이 단점이 되겠네요. 그죠? 요 단점에 해당되는 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단점에 해당되는 거고, 단점, 흡연은 불쾌감을 주고, 담배에 중독되면 암이라는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자, 하지만 흡연 장점도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대인 관계를 넓힐 수 있다.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흡연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대인관계 넓힐 수 있는데 이게 나쁜 영향이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해서 뭐 이렇게 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자, 이 단점이고 여기 이제 장점이고, 그죠? 자, 단점, 장점. 자, 흡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도입부 쪽에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도입부에도 보면 보편화된 것이다. 흡연 습관을 자, 이게 장단점이 있다. 자, 요렇게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된 것을 가지고 흡연의 장점과 단점, 뭐 금연을 위한 방법 요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여기 장단점이 있고요. 자, 여기는 장단점을 했고,
금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했잖아요. 자, 요걸 가지고 아예 이거를 이제 아예 이 위에 요 부분을 가지고 그죠? 요 부분을 가지고 자,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렇게 제목도 이제 흡연의 장단점과 금연을 위한 방법 이렇게 완전히 고쳐버렸습니다. 자, 고쳐서 자, 도입부에 흡연에 대해서 오늘날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금연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금연에 대한 강조는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결과이다. 인식한 결과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요 앞에 흡연 습관을 끊기 쉽지 않고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벗어나기 힘들다. 뭐 요게 이분이 요렇게 여기까지 해서 도입부를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도입부를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넣어 볼까요? 이렇게 자 그 제가 요거는 장단점 요 밑에 해버렸다 그죠? 자 요렇게 놓으면 자 여기 흡연 습관은 보편화된 것이다. 이 뭐 보편화된 것이다. 이게 하기가 조금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요게 자 여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자. 그래서 여기 흡연에 대해서 오늘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금연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흡연 습관. 자, 그래서 어제 고치면서 완전히 막 뜨거워져 버렸는데, 그죠? 흡연에 대해서 오늘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금연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치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금연에 대한 강조는 자, 금연을 강조했는데 그 금연에 대한 강조는 바로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한 결과다. 바로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한 결과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흡연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던 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고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치고 그리고 이제 흡연은 장단점이 있다. 뭐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이죠. 흡연은 장단점이 있는데 나쁜 영향 먼저 이야기하고 장점은 요 두 가지만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 해서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단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먼저 하고 단점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점으로는 여기 있다. 하지만 흡연에는 단점이 더 많다. 피우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흡연은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담배에 중독되면 암이라는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흡연은 우리에게 좋은 점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요 부분을 읽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흡연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부담이 되고 건강뿐 아니라 영향을 미치고 불쾌감 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다. 요게 요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단점, 장점 요거는 아예 이제 장점은 요 장단점 했으니까 장점을 하고 단점 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요 문장이 조금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 문장을 자 정리를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 요 부분까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흡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연을 위한 결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흡연량을 단계로 줄이는 거요. 자, 첫 번째는 담배를 끊을 때 불편을 주지만 결심을 하고 강한 의지가 있으면 끊을 수 있다. 자, 금연처, 금연 보조제, 금연 클리닉을 하는 것도 좋다.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격일로 흡연을 하도록 시도해 보는 것도 좋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피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다. 건강에 흡연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 뭐 이랬어요. 이제 첫 번째는 강한 의지이고, 두 번째는 이제 흡연을 조금씩 해서 이제 흡연을 줄이는 노력을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 전개부 2. 흡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흡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연을 위한 결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흡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흡연량을 여기 이제 쓴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조정을 했는데, 자, 첫째, 금연을 위한 결심과 강한 의지. 둘째, 흡연량의 단계적 이제 줄이기, 뭐, 요 노력, 뭐, 요거. 셋째, 요 뭐였습니까? 금연초. 자, 여기 보건소 클리닉, 금연 보조제. 자, 금연초, 금연 보조제,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정계부 2에서 흡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요 학생의 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흡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자, 흡연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흡연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자, 요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 마무리에서는 앞에 했던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 마무리 부분에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앞부분에 요 글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이렇게 수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흡연의 장단점과 금연을 위한 방법,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보면 흡연의 장단점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달 때는 이제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달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걸 전체에서 이제 금연의 방법과 이유, 금연에 대한 방법과 이유,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요게,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목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제목 붙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키워드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도입부, 전개부, 마무리, 결말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쓸 때, 자, 도입. 흡연에 대해서는 오늘날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금연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금연에 대한 강조는 바로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한 결과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연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담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담배의 장단점과 금연을 위한 방법을 적어
이 정도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전제라 했죠? 자, 전제. 그러면 여기 장단점도 적고, 금년을 위한 방법도 적는 거죠. 자, 장단점. 흡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다. 하지만 흡연에는 단점이 더 많다.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흡연은 냄새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담배에 중독되면 암이라는 병에 걸려 일찍 죽을 수 있다. 이처럼 흡연은 우리에게 좋은 점보다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끼친다. 이렇게 이제 읽을 때 탁탁 막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글이 매끄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글을 쓰고 난 뒤에 이 소리 내어서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흡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흡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연을 위한 결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 흡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세 번째, 금연초 등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거나 보건소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자, 마무리. 따라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흡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흡연은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금연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기 뭡니까? 이제 앞 시간에서는 이제 흡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쓴 글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금연을 위한 방법까지 제시한 분의 이제 글을 한번 같이 또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도입 전개 결말부 이렇게 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전개부 요 부분을 아예 이제 결말부 쪽으로 해서 이제 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쓰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요 결말부로 그냥 마무리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말에 집어 넣어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따라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자, 보세요. 흡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핵심 문장이죠. 중심 문장. 자, 이 단락이는 요 하나의 단락이죠. 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흡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따라서 해서 결말, 요 부분 하면, 자, 요게 중심 문장. 자, 요게 중심 문장입니다. 자, 요게 중심 문장이죠. 흡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요게 중심 문장입니다. 요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명 문장. 그죠? 설명, 뒷받침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이야기할 때, 중심 문장과 문장 플러스, 그 다음에 설명이죠. 설명하는 뒷받침 문장. 이제 설명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락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단락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니까 결말부의 방법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되 서론, 본론, 결론, 도입부, 전개부, 결말부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아주 그 글이 맥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쓰다 보면 막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론본론 결론 또는 도입 전개 결말 마무리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생각하면서 글을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서 이 부분들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장하지 말고, 자, 이번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잡종, 그 창조적 존재학. 잡종이란 말이 주는 어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잡종을 천한 것으로 또한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왔다. 길짐승과 날짐승의 세계를 넘나들다가 결국 양쪽 모두에서 배척받은 박쥐의 이야기가 잡종의 부도덕성과 그로 인한 몰락을 잘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이것저것 섞인다는 의미의 짬뽕이나 어릴 적 얼굴색이 조금 검은 애들이나 머리가 꼬불꼬불한 애들에게 붙여줬던 튀기는 모두 잡종을 좋게 보지 않는 우리의 심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박쥐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박쥐는 물론 잡종이 아니다. 박쥐는 알이 아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이다. 이 박쥐가 길짐승의 집단에 속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 새처럼 날아다녔기 때문이다. 원래 이야기에서는 박쥐가 길짐승과 날짐승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고 이런 상태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누군가가 싸움을 막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중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중재자는 두 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두 집단의 성향을 반반씩 섞어서 가지고 있는 존재, 즉 바로 박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요거는 이제 창비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저널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저널이었는데 그 저널이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그 대학생들의 어떤 그러니까 문화를 완전히 그 주도해 나갔던 대단한 그 저널입니다. 그래서 이 창비의 글이 나오게 되면 아주 대단한 분들의 글들이 창비에 실리게 되죠. 웬만한 사람은 창비에 글을 실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창비가 당시의 어떤 사조를 이끌어가던 이제 그런 만큼 대단한 이제 저널인데 이 창비에 이제 그 1998년에 실렸던 잡종 그 창조적 존재학이라고 하는 이 홍성욱 선생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홍성욱 선생의 글 이때 이제 잡종 새로운 문화 읽기 잡종에 대한 이제 인터 요즘 하이브리드가 그때 벌써 이제 1998년도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잡종 새로운 문화 읽기라고 하는 이 새로운 문화 읽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읽어 나가는 부분에서 이 잡종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문화로서의 잡종에 대한 인식이 벌써 1998년도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게 어쩌면 이제 그 이후에 요 새로운 문화 읽기라고 하는 요 1998년도 즈음에 이때의 문화 다음에 2000년에 들어서면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슨 단어가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이때 이 창비에서 잡종에 대한 문화 읽기를 시도한 것은 결국 이제 그 시대 사조가 결국 하이브리드로 융합, 통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창비가 이만큼 앞서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홍성국 선생이 쓴 잡종 그 창조적 존재학이라고 하는 글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요 글은 앞에 서론 부분에 맨 앞에 조금 이렇게 있는 맨 앞 부분을 제가 추려가지고 지금 여기 넣은 겁니다. 왜 추려서 넣었느냐. 자, 요거를 가지고 이게 매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매핑. 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이제 하는데, 자, 요도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매핑 어느 키워드, 어떤 키워드가 중요한지를 자, 지금부터 해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번을 읽으세요. 자,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을 읽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에 1번 놓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것보다도 중요한 키워드에 줄을 딱딱딱딱 그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중요한 키워드의 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5번을 읽으십시오. 5번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의 줄을 쫙쫙 한번 그어 보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5분이 지났네요. 예. 자,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까? 자, 잡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창조적 존재학이라고 하는 것. 자, 존재학보다도 뭐 여기 창조적 존재,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단어. 자,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단어, 잡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잡종이라고 하는 단어,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단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박쥐가 나오죠. 자, 이 박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짬뽕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죠? 짬뽕. 여기 튀기. 자, 튀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 요게 있습니다. 최적의 중재자. 그죠? 최적의 중재자.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적어보면, 자, 여기에, 자, 여기 보면, 자, 요 잡종이 요 들어가겠고요. 자, 잡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들어가겠고, 잡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박쥐. 자, 박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겠고, 자, 박쥐는 어떤 최적의 중재자죠. 자, 최적의 중재자. 자,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최적의 중재자는 누굽니까? 창조적 존재다. 자, 여기 해서 이 창조적 존재입니다. 창조적 존재. 이렇게 되겠죠. 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요거 같습니다. 자, 잡종, 그리고 박쥐, 그 다음에 최적의 중재자, 그 다음에 창조적 존재. 이렇게 되고요. 이 잡종을 규정짓는 말이 뭡니까? 이 짬뽕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튀기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짬뽕과 튀기라고 하는 말이 이 잡종을 우리 떠올릴 때, 요 잡종을 떠올릴 때 짬뽕과 튀기를 이렇게 떠올리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요 부분까지는 이 짬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죠? 이 짬뽕의 부정적인, 자, 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짬뽕, 잡종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여기 박쥐를 짬뽕 중에서 대표적인 포유류가 이제 박쥐인데, 이 박쥐의 경우를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자, 이 길짐승과 날짐승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그죠? 있는 그 포유류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을 하는데, 길짐승과 날짐승의 언어를, 문화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이제 이 박쥐죠. 그러면 여기 전제가 만약에 전쟁 상황이 났다. 길짐승과 날짐승이 싸우게 되었다. 라고 할 때는 누가요?
박쥐가 바로 최적의 중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박쥐를 잡종의 가장 대표적인 그 동물인 이 박쥐를 놓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에 잡종을 박쥐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제를 넣는 거죠. 길짐승과 날짐승이 전쟁 상황이 되었다라고 전제할 때는 길짐승과 날짐승을 화해시키기 위한 유일한 동물은 바로 이 박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적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최적의 중재자는 바로 창조적 존재이다. 이 최적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존재는 결국 이제 잡종이 창조적 존재가 되고, 박쥐가 창조적 존재가 되고, 여기 최적의 중재자가 바로 창조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간에 두고 지금 이 잡종과 박쥐와 최적의 중재자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 이 글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이야기들을 우리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을 때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매핑을 통해서 이 키워드를 서로 연결 짓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는 능력입니다. 이 요약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는 결국 이제 공부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요약을 잘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요약을 잘하자. 그러니까 요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키워드를 잘 뽑아내야 되겠죠. 자, 키워드를 잘 뽑아내야 되겠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말이 되겠죠. 서론 들어가는 말이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최적의 중재자까지가 이제 본론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잡종은 사회 창조적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론에서 맺어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만 이 네 개의 단어만 적어 놓는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우리가 도입, 전개, 결말로 마무리 지을 때 이런 방식으로 틀을 가지고 지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잡종의 부정적인 의미 해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개요도를 우리가 쓸 때, 그죠? 개요도를 쓸 때 이렇게 되고, 둘째는 박쥐를 통해서 잡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 끌어내기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창조적 존재로서의 잡종을 이제 써 나가기 해서 요게 개요도가 되잖아요. 그죠? 개요도. 자, 요게 개요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잡종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박쥐를 통해서 바라본 최적의 중재자로서의 잡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창조적 존재로서의 이 잡종.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이 이제 개요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매핑과 개요도, 이제 적기라고 하는, 자, 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글은 자꾸 읽어야 되고요. 예, 자꾸 읽고 또 이제 중심 단어를 끌어내고 그죠? 중요한 단어에 줄긋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 이 들어가는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도입, 전개, 결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나가는 거. 그 배치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가 하나의 글을 읽을 때 키워드를 탁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생길 때까지 읽고 생각하고 하는 이제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